무언가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그는 다시 체홉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으면서 구경하기 좋은 상점들,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모스크바의 추위를 모두 다 잊게 할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았죠. 거리 초입에서 그는 고풍스러운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쉼없이 들락거리는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족들만 이용하던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이었고 슈퍼마켓이라기보다는 귀족의 저택이나 공연장 같았죠. 그는 이 아름다운 슈퍼마켓에서 몇 개의 과일과 샌드위치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쁘게 전시된 과일 중에서 맛있게 보이는 것들을 몇 개 고르고 어떤 샌드위치가 좋을까 매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귀에 문득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 남자가 그를 보며 마치 어린 시절의 친구를 본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주재원으로 모스크바에 3년째 살고 있다는 한 남자를 그렇게 낯선 도시의 고풍스러운 슈퍼마켓에서 만났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있었고 그와 남자는 나란히 서서 오랜만에 모국어로 원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서기 직전 남자는 자신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시간이 괜찮다면 가서 떡국을 먹고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떡국이라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국은 지금 설날을 보내고 있으리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설날에 맞춰 모스크바에서 떡국을 먹는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느닷없이 찾아왔다는 것도 놀라웠죠. 여행자에게 모국의 음식을 물리칠 정도로 바쁠 일이 있을까요? 그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절한 그 남자와 함께 그는 어둑한 모스크바의 저녁 속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가족들도 낯선 손님을 반겨주었죠. 난생 처음 보는 가족들 틈에 끼어앉아 고향에 돌아온 듯 떡국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소 뻔뻔하기도 해서 그는 떡국을 먹다 말고 웃었습니다. 그가 그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처럼 모스크바의 주재원으로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밤 술에 취해 집에 가는데 한국의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고 도로에 뛰어들어 버스를 세워 타고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집으로 가는 버스가 8번 버스였는데 바로 그 버스가 눈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초창기 시절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추측만 할 뿐이었죠. 모스크바의 8번 버스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가 아는 분이 들려준 일종의 아름다운 거짓말일 수도 있으리라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처럼 절실하게 고향이 그리웠다는 의미로 해준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먼 곳에서 돌아온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썼던 폴 발레리의 글을 떠올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모스크바의 8번 버스가 진짜 다녔다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뭉클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설령 버스가 다닌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소설가가 쓴 노스텔지아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거라고.